삼천중학교 2학년 신희범입니다. 저는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영상이 부족할 때 또 이제 다시 찍어달라고 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대본 쓸 때 자료 조사하는 게 청소년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지휘쌤이 잘 안 도와줬나요? 아니요. 모여서 대본 썼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같은 팀 애들이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고는 하죠. 수고했고 이제 본선까지 올라왔으니까 마무리만 잘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모여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남습니다. 각자 앵커 개별 교육했을 때 오신 아나운서분들하고 이제 앵커분들이 발성 연습이나 그 이외의 앵커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을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역시 저희 방송부 팀원들.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앞으로도 여기 본선까지 올라오는데 수고 많았고 이제 본선에서 이제 잘하자. 처음에 되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걸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선생님 전체적으로. 같이 끝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부족했지만 저희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담당쌤으로 지수쌤이 오시면서 처음 이제 봤는데 그때 되게 처음부터 되게 착하게 대해주셨고 되게 세밀한 부분까지 잡아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가짜뉴스하고 허위 사실, 허위 광고 그런 거 하고 그린 마일리지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랑스러운 대전 삼천중학교 SCBS 방송본 여러분, 무더위에 기쁘고 시원한 소식을 주었네요.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 본선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교 현장에서 방송부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선후배가 함께 역량을 기르고 또 실질적인 진로 체험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졌을 줄로 생각합니다. 목표가 생기면 에너지는 생깁니다. 방송본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주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BS 앵커 강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화장품, 의류 등의 허위 광고로 피해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하루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SNS에 올라온 A회사의 광고를 보고 구매한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A사 제품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의 경험을 들어보았습니다. 광고에서는 을 착용하면 자세가 교정되고 살도 빠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착용해보면 자세 교정 효과는 있어도 다이어트 효과는 없고 발만 아팠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SNS에서 접한 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복 브랜드 엘리트에서 10대 학생 3,826명을 대상으로 10대들의 SNS 이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하루 10회 이상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대에서 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SNS를 이용하며 하루 평균 6편 이상의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피해 이유 중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이고 이외에도 31%는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 등
SNS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대다수는 허위 광고로 인한 것입니다. 허위 광고는 사람들의 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허위 광고라고 의심되는 광고를 보면 신고나 제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SCBS 주하루 기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체벌이 없어진 지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마일리지 제도에 상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성현성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현재 이 학교에서는 그린 마일리지 기준안이 잘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힘들게 모은 상점을 다른 반 아이들은 과목별마다 들어갈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학기 동안 모은 상점을 한 번에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의 상벌점제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학생과 선생님과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그 상황들을 다 상벌점제 규칙들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상점을 주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전에 대의원 회의나 학급 내 토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면 모든 학생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의 그 규칙을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의견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바로 학교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황에 맞게끔 선배들과 교사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규칙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은 개선해 나가면은 더 좋은 규칙이 세워질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기준안을 따라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성현성 기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청소년 셧다운제를 대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전희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권 침해라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모바일 게임, 부모님 계정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를 게임 시간 선택제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한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서비스되는 제도입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 이용 확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IP 인증 단계를 거친 후 청소년이 가입한 게임을 확인하고 조회되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 이용 시간과 기간을 설정합니다. 신청 후에는 매월 게임 이용 시간 및 결제 금액을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임 시간 선택제.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청소년 본인과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있는 만큼 자녀와 부모가 소통을 통해 게임 이용 시간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SCBS 전희찬 기자였습니다. 청소년 셧다운제와 달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임 시간 선택제가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SCBS 앵커 강다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